네, 안녕하세요. 최성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3월이죠. 3월이면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달이거든요. 보통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신고가 되는 달이 되면은 대표님들이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법인세 신고 꼭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매출도 있고 비용도 있었는데 사업을 하신 거죠. 했는데 결손이 났거나 아니면 이익이 진짜 작아. 뭐한 100만 원, 뭐 1000만 원 이 정도 돼요. 이런 법인 대표님들이 가끔씩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용은 썼는데 매출이 없는 법인들. 보통 1인 법인이거나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 대표님들이 이게 뭐 이익도 안 나는데 굳이 신고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 간혹 계세요. 세 번째로는 매출도 없고 쓴 것도 거의 없어요. 거의 휴업이나 폐업 직전 같은 법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법인들도 꼭 신고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법인들이 주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 가지 유형 대표님들 설명하기 전에 대출이라든지 정책자금 혹은 국가기관에 뭐 입찰해야 되는 계획 있으신 법인이면은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부 심사 단계에서 재무제표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재무제표라는 게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에 같이 신고되는 재무제표가 있어요. 이거를 달라는 거지, 뭐 그냥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 통해서 그냥 뽑는 재무제표 그런 거 주면은 거절당합니다. 홈택스, 그러니까 국세청에 정식적으로 신고된 재무제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고를 안 하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막 신고를 하시는데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될 것도 안 되고 재무제표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비율 같은 게 또 안 좋게 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게 대출이나 정책자금 또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법인 계속 유지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신고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매출 비용이 있었는데 뭐 이익이 작거나 뭐 결손인 법인 대표님들은 일단은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지금은 작아도 나중에 매출이 커지거나 이익이 엄청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또 과거 신고 것까지 다 같이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일이 커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뭐 2년,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와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벤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이거 뭐 한 4년 뒤에 와가지고 이 3천만 원 뭐냐고 물어보면 기억 못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억 못 하시면은 이거 가지급금으로 처리돼요. 그러면 굉장히 세무상 불이익이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신고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페널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제때 안 하시면은 가산세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면 혜택을 못 받아요. 감면 혜택이라는 거는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신고를 제때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낼 세금을 제때 신고만 했으면은 안 낼 수 있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그냥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은 썼는데 매출은 없는 법인, 한마디로 적자 법인이죠. 결손금이라고도 하는데 세법에서는 2월 결손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2월 결손금이라는 뭐냐면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올해 적자가 마이너스 1천만 원 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년에 이익이 3천만 원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적자 났던 1천만 원을 3천만 원에서 깎아줍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런데 이 결손금이 있었는데 법인세 신고를 안 하면은 이 1천만 원을 공제를 못 받고 3천만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결손금 소급공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번 사업년도 결손이잖아요. 작년에는 내가 많이 벌었지만 올해 적자를 봤으니까 작년에 세금 낸 거 조금 돌려줘 라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이게 2월 결손금 소급공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기신고 때 제때 신고 안 하면은 못 돌려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매출은 없고 쓴 것도 거의 없는 법인들이거든요. 이것도 원칙상 신고 대상이에요. 문제는 매출도 없고 비용도 없었으면은 사실은 신고를 안 해도 국세청에서 굳이 건들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신고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굳이 건들진 않는데 문제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출 세금 계산서라든지 매입 세금 계산서 뭐 끊긴 게 하나도 없는데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그냥 이 1억을 대표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어떤 세금 신고도 없이. 그럼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매출이나 매입은 없지만 한번 제대로 된 건지 한번 검토 받아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법인은 없거든요. 꼭 무슨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받아보는 게 낫고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한 후 신고는 오히려 가산세 부담이 있고 별수원금 소급공제 아까 설명드린 거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액 감면도 못 받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자 법인이면은 결손금 잘 활용하자. 네 번째는 정책 자금이나 대출 생각이 있으면은 정기 신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사실상 접을 법인이라도 자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